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5.18 전국을 기점으로 새 인물을 갈구하는 호남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5.18 기념식이 반쪽 행사로 치러지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통합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프랑스 파리에서 성화가 밝혀지면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 봉송이 시작됐습니다. 새끼 홍어를 인공으로 생산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돼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밝힐 성화가 켜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막 봉송이 시작됐습니다. 백두산 채화는 성사될지 또 누가 성화 봉송의 마지막 주자가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각 대륙을 대표하는 대학생 5명이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대학 스포츠의 발상지에서 광주 유대회의 성화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할 모든 선수들과 팀원들 그리고 광주 시민들에게 격려와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랑스를 떠난 성화는 다음 유대회 개최지인 대만을 거쳐 오는 24일 인천공항에 들어옵니다. 국내 성화는 다음 달 2일 무등산 장불제에서 채화되는데 이때 프랑스에서 건너온 성화와 합쳐질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합화된 성화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 전까지 약 한 달에 걸친 국내 성화 봉송 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유대회 조직위는 북한 백두산에서의 성화 채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사만 된다면 국내 성화 봉송 일정을 잠시 중단하고 곧바로 임진각에서 남북 성화 합화식을 가질 계획인데 남북화의 의미가 클 것으로 조직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채화 행사와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국내 성화 봉송은 광주를 출발해 전국 60개 도시 3,700km를 3천여 명의 주자들이 달리는 일정입니다. 춘천에서는 카누를 타고 봉송하는 등 각 지역에 맞는 행사를 통해 유대회를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의 빚이 1년 만에 1,00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시의 지방 채무는 8,9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930억 원이 늘었습니다. 광주시는 유대회 공사에 필요한 예산 62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느라 빚이 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치른 인천시 역시 지난해 빚이 크게 늘면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7.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5.18 기념식은 끝났지만 내년이 또 걱정입니다. 이물련 행진곡이 재창되지 않는다면 파행이 불가피할 텐데 정부의 태도로 보면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뭔가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정부 따로 민간 따로의 둘로 나뉜 5.18 기념식을 내년에는 하나의 기념식으로 치를 수 있을까?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가 이무리한 행진곡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는 겁니다. 기념식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는 최경환, 박승춘 두 정부 고위 인사의 모습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입법부가 이무리한 행진곡 재창에 한 목소리를 내는 건 5.18 정상화의 고무적입니다. 여야 대표는 물론 국회의장까지 나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더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주기를 내가 늘 바라고 있고 더더구나 국회에서 결의한 것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요. 국회가 찬성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만 먹는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박 대통령의 국정 방침대로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갈등 해결자로서의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5.18 정상화는 가능해집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유일한 키를 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갈등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광주 시민 역시 민주 시민의 격에 맞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유나 목적이 무엇이든 전야제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물을 뿌리는 것과 같은 과격한 행동은 보수층의 반발만을 살 뿐 5.18의 정상화에도 광주 정신의 구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는 휴식과 치유는 물론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그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윤성, 박수인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편백나무 그늘 아래 편안한 자세로 명상에 잠깁니다. 이따금 청량한 산바람까지 불어오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가슴속에 남겨진 화는 마음껏 소리를 질러 발산합니다. 이른바 숲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3, 4기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입니다. 위암과 심혈관 질환을 함께 알아 1년 전만 해도 거동조차 힘들었다는 김기현 씨. 약물 치료와 함께 하루에도 두세 차례씩 산을 오르며 자연을 가까이 한 덕분에 자신도 놀랄 만큼 병세가 호전됐습니다. 이제 사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즐겁고 이 상쾌한 이 바람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내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숲이 몸에 좋다는 것은 상식이 돼 있는 상황에서 숲 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질병 치료에 도입하는 의료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피톤치드나 음이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질 때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죠. 자연 속 첨단 의료를 표방하고 있는 이 병원은 대지 면적의 20%가 숲일 정도로 대규모 치유의 숲을 갖고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반응이 좋아 지상 주차 공간도 없애고 숲을 더욱 넓혀갈 구상까지 갖고 있습니다. 울창한 숲이 우리 몸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과학적으로도 속속 확인되고 있어 치유 공간으로서 숲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나무 그늘 아래 모여 앉은 유치원생들이 체험 수업에 한창입니다. 놀잇감이자 교구는 형형색색의 꽃잎들. 다 모을 거야? 아이들의 호기심은 집중으로 이어집니다. 따는 거예요. 우리 꿀 따는 거예요. 아니, 전 나비때 꿀 줄 거예요. 꿀 줄 거야? 어디다가? 나비때요. 아이들에게 최고의 스승은 자연이라는 교육 철학을 모토로 하고 있는 숲소 활동. 독일에서 유래한 숲 유치원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물에 갇혀 지내던 아이들은 숲속 놀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몸으로 배웁니다. 식물도 나의 친구다. 곤충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나의 친구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친구는 배려를 해줘야 되죠. 아껴줘야 되고 그런 걸 느낀다고. 처음에는 산림 관련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민간 교육기관들도 숲 유치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5년 전 전국 숲 유치원 협회가 결성됐고 광주와 전남에서는 120여 곳의 유치원에서 모든 교육 과정을 숲에서 진행하거나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아이들과 함께 숲을 찾고 있습니다. 교육적 공간을 넘어서 일상적인 그런 숲으로서도 사람들이 찾고 있거든요.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최근 학교 폭력 등과 같은 청소년 문제 해결책으로도 숲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숲이 대안교육 공간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재보선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집안 다툼까지 벌어지자 호남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 구도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5.18 35주년 전야제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표. 행진 도중 한 시민으로부터 뜻밖의 야유를 당했습니다. 문재인 씨 퇴진하셔야 되는데 호남 정치가 제대로 복원돼야 되는데요. 재보선 참패 이후 광주를 방문했던 지난 4일에도 싸늘이식은 민심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조용히 하시라고요. 문 대표는 보고 받도록까지 놔두세요. 지난 총선과 대선,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승리를 못한 데 대한 반성과 혁신이 없는 데다가 친노 패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실망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때 대세론까지 확산됐던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호남 지역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문 대표는 손학규 고문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뒤처졌고 안철수 의원에도 간신히 앞섰습니다. 이처럼 호남 민심이 요동치고 야권의 차기 대선 구도가 출렁이는 것은 호남 홀대론에다 정권 교체 희망이 없어
불임정당이 되고 있다는 실망이 겹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로 예고된 초계파 혁신기구에 누가 참여하고 어떤 쇄신책이 제시되냐에 따라서 이들 대선 주자의 지지율 추이는 물론 당 내홍 봉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평당원 60명이 최고위원직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주승용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주 최고위원이 국민과 당원이 뽑아준 최고위원 복귀를 거부하며 당내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흑산도 홍어가 좋은 줄은 알지만 값이 비싸서 맛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잡히지 않기 때문인데 새끼 홍어를 인공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문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 수조 안에 암수 2마리의 홍어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들 홍어가 수정한 알들이 주머니처럼 생긴 난각 안에서 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남국제갯벌연구소가 흑산 홍어의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새끼 홍어 인공 생산에 나선 겁니다. 흑산 홍어로 불리우는 참홍어는 남획과 생태계 변화로 전남 지역 연간 어획량이 140톤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인공 수정 기술을 개발하면 새끼 홍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미 구하기 약간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란하고 이제 부화까지 가는데 한 5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이런 게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어획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갑오징어도 인공적으로 새끼 생산에 나섰습니다. 어미 한 마리에 1000개 이상의 알을 낳고 적응도 빨라서 새끼 갑오징어 생산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우리 갯벌 낙지하고 그다음에 연안에 또 정착성으로 살고 있는 주꾸미들 그런 것에 대한 그 두 종류에 대한 종묘 생산 연구를 한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성과가 나왔고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갑오징어에도 같이 이런 기술을 접목한다면 서해 주요 어종들의 자원이 최근 눈에 띄게 줄면서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새끼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데 민어와 조기, 낙지, 주꾸미 대하까지 잇따라 성공하면서 서해 어장의 풍어를 다시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영암 덕진면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성 AI로 의심되는 오리가 발견돼 전라남도가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3만 3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역학조사와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강진군 성전면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어성 AI가 발병했습니다. 봄철 이상 기온으로 착과 불량 피해를 입은 나주배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피해 조사가 시작됩니다. 농식품부와 전라남도, 나주시 등은 오는 22일까지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착과 불량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23일부터는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조사 결과 50헥타르 이상 면적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농약 대금과 자녀 학자금 등의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의 설치미술가 이메리 작가가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에 이어 고베 비엔날레에도 초청됐습니다. 이 작가는 지난 7일 개막한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에 참여해 시를 통해 문명과 산업화, 도시개발이라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작품 시 배달로 호평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이 작가는 지난달부터 그리스 국립 크레타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순천만과 순천만 정원이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순천시가 추진한 순천만과 순천만 정원 경관조성 사업이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경관대상에서 철도공사 전남본부의 등량령 조성 사업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사흘 뒤면 바닷물 사용 허가가 끝나는 한빛원전이 어민들 반대로 여전히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청은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 범국민 대책위와 함께 오늘 오후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입장 차가 커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은 온배수 피해 때문에 원전에게 사용 허가를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해 바닷물 100억 톤을 원전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는 한빛원전은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